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청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비트넷이라는 LLM을 소개해드리고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깅 페이스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넷 B1.58, 2빌리언 4트릴리언이겠죠, 이게? 요게 B1.58이 버전인 것 같고요. 2빌리언은 파라메타 수, 그 다음에 이 4트릴리언은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 학습 토큰 수 같아요. 4트릴리언 토큰으로 학습을 시켰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요거거든요. 스케일링 네이티브 원비트 LLM.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젬마 QAT 모델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젬마 3 QAT 모델은 학습시킬 때부터 웨이트 팩터를 4비트로 저장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4비트면은 2의 4승이니까 16가지 수로 저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0부터 뭐 15 정도까지 되겠죠. 그런데 이 1비트 LLM은 네이티브잖아요. 처음부터 학습시킬 때부터 0과 1로 1비트는 그죠? 2의 1승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결국 뭐 1비트라는 건 0과 1 둘 중에 하나겠죠. 딥러닝의 원리 자체가 이렇게 노드와 이걸 연결하는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웨이트 팩터인데 이 값을 0과 1로 그냥 저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는 뭐 16비트나 뭐 32비트까지 쓰거든요. 16비트나 32비트가 저장할 수 있는 숫자는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2의 32승이면 도대체 얼마인가요? 아무튼 꽤 여러 가지로 이 팩터들을 저장을 하는데 16가지로 저장하는 것도 그걸로 이 복잡한 신경망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비트 두 가지로 0과 1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는 이런 것들을 0과 1 꺼지고 켜지고 아마도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뭔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똑같은 아키텍처를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레이어 수나 그죠? 이 노드 개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달라야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상당히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큰 모델도 만들고 있지만 사실상 MS는 큰 모델은 없거든요. 큰 모델은 오픈 AI 걸 갖다 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작은 모델들은 파이나 그다음에 이런 비트넷 이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은 이제 안드로이드에다가 인터넷 없이도 쓸 수 있는 경량 모델을 아마 탑재 당연히 할 것이고 MS도 윈도우에다가 경량 모델을 탑재하려고 그랬죠. 둘 다 모바일 OS의 강자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OS의 강자잖아요. 둘 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기기에서 인터넷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LLM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비트로 웨이트 팩터를 저장해서 과연 얼마나 성능이 나올까?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벤치마크겠죠. 물론 벤치마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벤치마크를 보면 얘가 이제 2빌리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교를 젬마 3 1빌리언, 그 다음에 QN2.5 1.5빌리언, 스몰 LM 1.7빌리언,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모델들의 비슷한 사이즈의 모델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특히 이거예요. 비트넷은 0.4GB 밖에 필요 없다. 그런데 다른 모델들은 뭐 라마 3.2 1빌리언은 2GB, 젬마 3.1빌리언은 1.4GB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을 때 큰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렇겠죠. 4비트로 양자화를 한다 그러면은 1비트보다는 아무튼 4배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적은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다. 그죠? 레이턴스, 지연 시간, 속도도 다른 것보다 빠르다는 얘기고.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는 비트넷은 4트릴리언으로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벤치마크를 보면은 진한 색으로 된 게 지금 1등은 한 모델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능은 한 세 개의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MS 비트넷이 1등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다른 모델들이 1등을 했는데 QN 2.5, 1.5빌리언이 1등 한 게 제일 많은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1등을 했어요. QN 1.5빌리언이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로 보면은 QN 2.5가 QN 2.5, 1.5빌리언이
1등을 했고 그 다음이 MS 비트넷이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벤치마크고요. 우리는 또 실제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어떤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이제 두 가지 테스트 환경에서 해봤는데요. 허깅 페이스 페이지 말고 깃허브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비트넷 소개가 돼 있는데 보면 비트넷 2빌리언, 4트릴리언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데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누르면 이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면은 비트넷 데모, 애저 웹사이트 .net. 그러니까 MS에서 가지고 있는 애저에다가 이걸 지금 사용해 볼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이제 설치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윈도우에서 하니까 조금 에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WSL이라고 있거든요. WSL.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WSL을 설치하면 이제 우분투가 설치되거든요. 윈도우 OS에. 그래서 WSL에서 여기 나온 대로 따라서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2문제를 요 애저 환경하고 WSL 환경에서 테스트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한글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한번 해봤더니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테스트는 영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라는 문제죠. 요거는 답을 A, A, B, B, C, C, A, A, D, D 뭐 이런 식으로 냈어요.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애저 환경에서는 틀렸고요. 자, 그래서 WSL 환경에서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A, A, B, A, B, C, A, B, C, D 문제하고 똑같은 거를 답을 했거든요. 분석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잘못 분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애저하고 WSL 둘 다 틀렸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다 5를 더하면 2배 한 거보다 3이 작다. 그 어떤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겠죠? 애저 환경에서는 x는 10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WSL 환경에서는 x는 8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애저 환경에서 틀렸고요. WSL에서는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으로 색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서 파랑이라고 대답했고요. WSL 환경에서도 나머지 2를 잘 구했고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둘 다 맞았죠? 3번 문제는 애저 WSL 둘 다 맞았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5사람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다. 사과 먹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죠. CADB이라고 대답했는데 틀렸습니다. CABDE가 답이거든요. 그 다음에 WSL 환경에서는 CABDE. 여기서 맞췄네요. 네 번째 문제는 애저 환경에서 틀렸고요. WSL 환경에서 맞았습니다. 혹시 이 애저 환경이 옛날 버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지금 딱히 이 사이트에서 얘가 지금 어떤 환경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아무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한 건데요. 맨 뒷사람은 모른다고 그랬고 중간 사람도 모른다고 그랬고 맨 앞 사람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맨 앞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이 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애저 환경에서는 하얀 모자를 쓰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틀렸죠. WSL 환경에서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죠. 다섯 번째 문제는 애저 환경에서 틀렸고요. WSL 환경에서 맞았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동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좀 가볍고 가짜라고 합니다. 양팔 저울이 있는데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이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자, 애저 환경에서는 답을 5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는데 정답은 3번의 저울질이거든요. 애저 환경 일단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WSL 환경에서 여기선 단 2번으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틀렸습니다.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문제는 둘 다 틀렸고요. 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애저 환경에서는 80살이라고 정답을 맞췄고요. WSL 환경에서도 80살이라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7번째 문제 둘 다 성공했고요.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용의자 3명이 있는데 A는 나는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범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을 A라고 대답을 했어요. 애정 환경은 틀렸고요. 답은 B가 범인입니다. WSL 환경에서는 C가 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둘 다 틀렸죠. 자, 8번째 문제는 둘 다 틀렸고요. 다음 9번째 문제입니다. 활면체 주사위 2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 2개의 곱이 보다 큰 확률은 얼마냐? 이런 문제죠. 자, 애정 환경에서는 8분의 1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곱이 합보다 큰 경우를 8번으로 판단한 거죠. 틀렸습니다. 48가지가 나오거든요. 다음 WSL 환경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0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곱이 합보다 클 확률은 0이다. 네, 둘 다 틀렸습니다. 네, 9번째 문제는 둘 다 틀렸고요.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링 문제인데요.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설계 모멘트를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한 철근 양을 구해 라는 문제입니다. 205mm라고 했어요. 철근 양인데 밀리미터 제곱이어야 되는데 값도 틀렸지만 단위도 틀렸죠. 틀렸습니다. 다음 WSL 환경에서는 구했는데 여기도 밀리미터 단위로 구했는데 57이라고 대답을 해요. 57,650mm. 틀렸죠. 그래서 10번째 문제는 둘 다 틀렸고요. 다음 11번째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ABC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수식은 렌더링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네, 코드가 나왔고요. 상당히 짧게 만들었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네, 파일을 보면은 1, 4, 3을 입력하고 솔브를 누르면 요 밑에 뭐가 에러가 나 있네요. 그죠?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소스 코드를 보면은 여기 수식을 렌더링 해달라고 주문을 했잖아요. 그 메스작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수식을 렌더링하는 그런 메스작스 CDN을 불러오는 것도 없고요. 네, WSL 환경에서도 코드가 나왔고요. 이를 복사해서 네, 띄워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43을 입력하고 Calculate Root를 눌러보면 뭐가 잠깐 깜빡했는데 143 뭔가 잠깐 깜빡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잠깐 어떤 값이 나왔다 들어간 것 같긴 해요. 143 네, 아무튼 이 문제도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째 문제 둘 다 실패했고요.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H빔의 재원을 입력받아서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도도 그려주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죠. 자, 코드가 나왔고요. 자, 애저 환경 프로그램을 띄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예제 치수를 줬었거든요. 근데 예제 치수가 입력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입력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컬쿠레이터 누르면 단면적도 틀렸고 15, 300, 300, 15, 300, 15, M 높이 270, 두께 10mm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컬쿠레이트 눌렀더니 단면적이 좀 이상하게 구해졌고요. 일단 그림도 안 나왔습니다. 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WSL 환경에서도 코드가 나왔고요. 복사를 해서 자, 띄우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예제 값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넣어주지 않았고요. 값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300, 하부 플랜지 두께 15, 상부 플랜지 두께 15, 하부 플랜지 폭 300, 하부 플랜지 두께 15, M 높이 270, 웹 두께 10 해갖고 컬큐레이트 눌러보겠습니다. 뭐가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죠? 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번째 문제는 애저와 WSL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비트넷 B1.58 2빌리언은 애저 환경에서 테스트한 건 17점, 두 문제밖에 못 맞췄고요. 그 다음에 WSL 환경에서 한 게 5문제를 맞춰서 42점을 맞았거든요. 이 지금 애저 환경이 이번 버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근데 이게 보통은 모델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도 잘 안 알려주거든요. What's your model name?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은 원비트 LLM 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게 그 허깅페이스에 올라온 게 버전 이름이 B1.58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지도 좀 의심스럽고. 근데 GitHub을 보면은 여기 B1.58 2빌리언 4트릴리언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데모라고 돼 있었으니까 분명 이거일 거는 같은데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업데이트된 날짜가 뭐 6개월 전, 뭐 4개월 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라스트 윅은 요거. 그냥 리드미만 지금 업데이트 돼 있어갖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WSL 환경에서는 여기에서 시킨 대로 지금 한 거거든요. 자, 아무튼 애저 환경하고 WSL 환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조금 이 애저 환경이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2빌리언으로 42점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크기의 모델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휘나나 2.1빌리언이 17점을 받았었고요. 딥식 R1 1.5빌리언하고도 이제 같은 점수를 받았네요. WSL 환경에서는. 그 다음에 1.5빌리언이 딥코더 1.5빌리언이 한 문제를 더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이프라 1.5빌리언이 LM 스튜디오 환경에서 67점을 받았거든요. 자이프라라는 모델이 꽤 성능이 좋은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60여 개의 모델들을 테스트했는데 요 시트 있지 않습니까? 요 구글 시트를 공유를 해놨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공유된 구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MS가 발표한 비트넷 1.58 버전 2빌리언은 42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